오늘은 간만에 정치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뚜껑이 열리거나 하면 하게 됩니다. 뭐 저는 일단 우파니까요. 좌파인 사람들은 제 채널을 해서 나가세요. 뭐 이상한 댓글 다는 사람 있는데 다 차단 때립니다. 우파가 왜 자꾸 좌파에게 지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우파는 선비 우파입니다. 선비 우파. 근데 이제 우파의 기조적인 지금 현재 우파의 개념적인 컨셉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파들은 뭔가 모르게 힘이 없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자본력도 떨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좌파들은 돈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막 다 뭐 세금으로, 국가 세금으로 돈 대주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세금으로 이제 먹여 살렸는가. 요번에 이재명이 또 빚을 탕감해 준다 그래요. 그 빚을 왜 탕감해 줘요? 누구 돈으로? 이재명 자기 주머니 털어서 탕감해 주나? 절대 그렇게 안 할걸? 왜 나라 돈으로 빚을 탕감해 줍니까? 그것 때문에 뭐 22조인가 뭐 그렇게 들어간다더만.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돈도 아닌 돈을 막 쓰는 거야? 대통령 5년 임시 계약직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면서 뭐 지금 부정선거 이슈가 만연하죠.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에 5명 이상은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뭐 믿고 안 믿고는 별개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갑자기 또 흥분해가지고. 네. 우파는 작은 정보를 추구합니다. 작은 정보. 우파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채택하고요. 결과적인 평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평등하게 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어플라이할 조건을 주지만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 철저하게 자기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입니다. 좌파는 반대죠. 기회는 공정하게 안 주고 뭐 예를 들면 여자는 강제로 몇 %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줘버리고 그 다음에 결과는 공정하게 만드는 척 하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죠. 네, 좌파는 작은 정보를 추구하지 않고 큰 정보를 추구합니다. 우파는 작은 정보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간섭하지 마라. 되도록이면 시장 경제라든지 개개인의 삶에 최대한 간섭하지 마라. 그러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맞는데 근데 그건 이상적인 국가에서나 가능하고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이상적일 때나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특정 수준 이상으로 부유해진 나라에서는 그게 안 먹혀요. 국민들의 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수준 이상으로 부유해진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렇죠. 특정 수준 이상으로 부유해진 나라에서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
안 먹힙니다. 왜 그러냐? 특정 수준 이상으로 부유해지면 일을 많이 안 하고 싶어 해요. 뭐 당연히 저도 그렇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그러한 형태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불로소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재산을 많이 축적할 수 있고, 그 많이 축적한 재산을 가지고 계속 재산을 불어나게끔 굴릴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근로의 시간이 그렇게 무지막지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일을 해도 되는 시간이 적어요. 근데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 부지런히 아마 15년에서 20년 정도 부지런히 일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하지 않아도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자본주의 특성상 돈을 뭉쳐서 굴려가게 하는 시스템이니까. 돈 벌어 자꾸 쓰고, 돈 벌어서 자꾸 쓰고, 돈 벌어서 자꾸 쓰고, 뭐 일 열심히 안 하고 자꾸 쓰고, 이러면은 안 되고. 예. 그런데 이러한 형태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라가 잘 살면 주변에서 편의시설이라든지 도파민이 퐁퐁퐁퐁 비대는 그런 환경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도파민에 관해서도 나중에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우리 삶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여튼 그러한 환경에서는 도파민이 분비가 끝나고 일을 다시 해야 되는 시스템이 들어오면 굉장히 심한 고통을 느끼고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월요일날 출근하기 힘든 이유가 그런 거죠. 이러한 점을 잘 파고들어서 자본주의 한쪽에서 공산주의가 다시 싹 트는 거예요. 움트는 거예요. 결과적인 평등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난 일하기 싫고 저 사람은 부러우니까요. 나는 공부하기 싫고 저 사람은 부러우니까요. 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고 난 아닌데. 예, 뭐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국가가 자꾸 간섭을 하는데요. 자본주의에서는 작은 국가를 추구하니까 공권력이 없습니다. 작은 국가를 추구를 하면요, 세금도 적고요. 세금 적으면 좋은데 세금이 적으면 나라가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죠.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을 부릴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이 적으니 사람을 많이 부릴 수 없고, 국가가 개개인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주는데, 그 개개인이 멍청하다면, 개개인이 탐욕적이라면, 개개인이 게으르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죠. 반대로 돈을 많이 거두는 국가라고 생각합시다. 커다란 국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커다란 국가는 돈을 많이 거둡니다. 개개인에게 수탈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돈을 거둡니다. 그럼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죠. 국민은 가난하고 국가는 강한 상태. 국민은 힘이 없으니까 국가가 이렇게 팔 비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팔 비틀면 저렇게 팔 비틀어지는 대로 가는 상태. 그게 중국 아니에요? 좌파 국가들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가난하게 해놓고 얼마만큼의 돈을 계속 주는 겁니다. 돈 주는 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파는 행위예요. 돈 주고. 돈 주면 더 일하기 싫지. 그게 첫걸음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강한 형태의 국가를 만들면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게 쉬워집니다. 반대로 우파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게 점점 어려워요. 좌파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 욕하면 잡아넣죠. 맞잖아. 고소해버리고 잡아넣어버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우파가 대통령일 때는 국민들이 대통령 욕하는 걸 무슨 미덕처럼 생각하죠. 나는 대통령 욕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좌파 국가에서는 대통령 욕하면 페널티가 가해집니다. 중국 같으면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좌파는 커다란 강한 정부를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돈을 국민에게서 걷어냅니다. 그래서 힘을 불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국가는 상대적으로 국민보다 강해지죠.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우파는 작은 국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강해지고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강해지는데 국민들이 예를 들어 부유한 나라에서 게을러진다면 게을러져서 나는 일하기 싫고 그냥 돈 좀 줘, 돈 많구만, 돈 좀 줘봐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은 항상 귀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단 저기 돈 많네 일단 쓰고 보자 흥분해가지고 핸드폰을 쳐버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파는 좌파한테 맨날 털려요. 우파도 강한 국가를 추구해야 됩니다. 국민에게 돈을 걷어야 돼요. 돈을 걷어서 국민들도 부유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국민에게 돈은 거두고 국민이 부유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많은 월급을 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많은 월급을 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른 부수입을 찾지 않도록 다른 어둠의 길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은 적게 뽑고 뽑은 공무원은 많은 월급을 줘야 됩니다. 세금을 좀 더 걷어도 돼요. 강한 국가에서 올바른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다면 무엇이 올바른가? 당연히 공산주의는 안 올바르죠. 시간이 증명해줬잖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런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강한 힘을 가져야 된다고. 외세에는 저항하기 위해 강한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군대는 많이 양성을 하잖아. 그거는 컨센서스가 모아졌죠. 근데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강한 컨트롤을 하지 않아. 그게 우파의 문제예요. 우파 정권의 문제는 외부의 적에서부터는 국가를 강하게 보호를 하는데 내부의 적에서부터는 국가를 강하게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모여져 있지 않아. 작은 정부를 추구해도 언제까지 그딴 헛소리를 할 거예요. 지금 그래도 맨날 좌파한테 털리잖아. 좌파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시민단체 무슨 지금 국가세금 다 빼먹고 여론 조작하고 그 다음에 개개인들의 행동을 억압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때리고 저런 얘기하면 잘라버리고 그러잖아. 근데 우파는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 이런 소리가 나오든 저런 소리가 나오든 무슨 헛소리가 나오고 안쪽에서 부패해도 다 놔두잖아. 국민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도. 잘못됐지.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파의 지금 본질적인 문제예요. 힘이 없다는 게 문제야. 자유수호의 의지가 있어도 그걸 유지할 만한 힘이 없어. 외부의 세력으로부터는 자기를 보호하지만 내부에서 이상한 게 내부에서 이상하고 태만하고 체제에 반대되고 이상한 걸 올라오는 것들은 컨트롤하지 않잖아. 그건 잘못됐지. 우파도 강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체제대로 수호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총칼이 날아오고 타격이 날아오고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민주주의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약점을 이용해서 기생하는 이상한 세력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부정선거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편법들을 강하게 처단할 수 있어야만 우파가 우파로서 존재하고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언론사에서 계속 이상한 정보 흘리고 왜곡하면 처단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좌파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들이 입맛에 안 맞는 거 처단해버리잖아요. 우파는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런 걸 놔둡니까? 방만하고 태이면 태업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 플라톤이 했던 말이 맞아요.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은 독재를 추구했습니다. 철인 정치. 여기서 철인이라고 하는 거는 철학자, 훌륭한 마인드를 가진 위대한 사람을 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철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발전은 그러한 독재 기간에 많이 일어나죠. 민주주의는 없었던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고대 로마 때도 있었고요. 민주주의가 생겼다가 다시 없어졌어요. 민주주의를 실제로 추구했던 많은 국가들이 역사상에 있었는데 다시 없어졌어요.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대세는 민주주의지만 언제 다시 왕정이라든지 절대 군주 체제로 돌아갈지도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민주주의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개인에 대한 생각을 자유민주주의고, 개인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가 아직까지는 있잖아요.